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모집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한번 꽁사육장을 짓는 걸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사각 형태의 꽁사를 완성해서 이렇게 꽁을 키우고 있답니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 판넬 있죠, 판넬로 뺑 둘렀습니다. 혹시나 뭐 짐승들이, 특히 뭐 너구리하고 오소리가 많이 온답니다. 여기는 산골짜기라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20cm 땅에 파서 판넬을 뺑 둘러서 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망 있죠, 녹색망, 그것도 한번 더 쳤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침입하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요런 형태의 꽁사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꽁사육장을 짓는 분들 요렇게 짓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부위는 분명히 쏟아집니다. 위에 철망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저쪽 있죠, 요쪽 부분, 저 위에는 합판을 대서 비를 좀 안 맞게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하고 꽁을 키워 보다 보니까요, 닭보다 머리가 더 나쁜 게 꽁입니다. 근데 저렇게 지어 놓고 닭처럼, 어렸을 때부터 닭처럼 저런 집에서 계속 키우다가 풀어 놓으면요, 다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야생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야생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야생성이 뛰어난 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육시설을 지어 놓으면요, 자기가 비가 온다 하면 저렇게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꽁들은요, 3개월하고 한 15일 정도 더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꽁 종란을 많이 분양하고 있었을 때 이모도 저희 집 꽁 종란을 가져가서 이렇게 부화를 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고무다라 있죠, 저기가 예전에 제가 만들어준 육축입니다. 저기서 육축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다 이쪽을 푸는 겁니다. 대략 마리수는 한 30마리 정도 되고요. 암수 비율이 뭐 썩 좋지는 않네요. 뭐 요 앞에 보이죠, 요 놈도 장기, 요 놈도 장기. 제가 얼추 한번 보니까 장기만 한 10마리 내외가 되는 것 같네요. 총 10마리에서 한 15마리 정도가 장기인데, 일단은 튼튼한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키워서 아마도 몸보신용으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사를 하라고. 근데 솔직히 방사 꽁을 키워서 이렇게 한두 마리 키워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꽤 많은 수의 꽁을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 꽁고기, 특히 겨울쯤에 꽁고기를 좀 많이 드십니다. 뭐 몸에 좋다 하니까, 여러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마리 정도 되는데 10마리 정도는 주님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꽁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야생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좀 안락하죠. 이 많은 곳에 이렇게 꽁이 있으면요, 제가 차마 못 들어가겠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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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예예, 난리죠.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는데. 근데 꽁을 키운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이모님이 뭐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좀 높이를 좀 낮게 이렇게 위에 합판을 댔는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꽁은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다가 위에 합판이나 이런 데 툭 부딪히죠. 저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툭 부딪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내진탕이, 닭 내진탕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죽습니다. 지 성질을 못 이겨서 확 날다가 위에 딱딱한 게 부딪혀 틱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뭐 유튜브 보니까 유리창 있죠,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이 동물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달려와서 날라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충격으로 죽는 경우가 유튜브에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저렇게 지으면 요럴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하시려면 좀 높이 해야 됩니다. 저쪽 위에 있죠. 위에 기둥을 맞춰서 위에 비를 안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낮아요. 네. 요 녀석들은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모님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식빵 같은 걸 많이 얻었는데요. 얻어갖고 이렇게 주는데 솔직히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천이에요. 일단은 지금 3개월 꺼벙이 티를 벗어났고 이제 성조로 가는 고시기 때문에 사료의 양을 있잖아요. 사료량을 증가시키고 그 풀 있죠, 풀이나 야채 이런 거를 많이 줘야지 이런 식빵 이런 거 주면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저기 보시죠. 저기도 우르르 모여 있고 얘는 왕따인가 봐요. 얘 혼자 있네요. 꽁을 키우다 보면요 처음에 꺼벙이를 부화를 해서 이렇게 육출을 하잖아요. 정말 귀엽습니다. 특히 뭐 장기도 이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까투리를 좋아하거든요. 은은한 느낌이 들어서 까투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꽁 새끼들 있죠. 꺼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병아리도 귀엽다고 하지만 꽁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부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분양을 좀 원했고 제가 부화를 해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락 되시는 분들 연락 보면요 한 10마리 혹은 15마리씩 분양해 가신 분들 있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2마리 남았어요, 3마리 남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꽁은 야생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멀리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주 들어와서 꽁이 어떻게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막 계속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꽁 사육장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면 자주 안 들어오는 게 좋고 먹이 줄 때만 딱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와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귀엽다고 계속 와서 만지고 이러면 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거 한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꽁을 키우다 보니까 뭐 여러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병도 많이 받고 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여러 종류를 많이 봤는데 이 정도 컸으면 3개월 한 건 4개월 된 이 녀석들은 대부분 성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부화를 하고 한 열흘이 제일 고비라고 했습니다. 열흘이 넘으면 웬만해서는 살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들처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 100% 다 살아요. 여기서 한 달 정도 더 되면 장기가 서서히 서열 싸움이 시작할 겁니다. 그때쯤 돼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꽁 안경을 씌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꽁 안경을 씌워주더라도 서열 싸움은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꽁 안경을 씌워줬을 때는 죽일 정도로 쪼지는 않습니다. 왜냐? 앞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서열 싸움은 계속되는데요. 만약에 꽁 안경을 안 씌워주고 그대로 있으면요. 서열 싸움이 시작하는 동시에 제일 서열이 높은 서열 1위, 2위, 3위 정도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장기들은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장기가 까투리도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한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는 반드시 꽁 안경을 구입하셔서 씌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조가 되어도 큰 무리 없이 서로 잘 어울려서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모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